중동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이란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두 포기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스위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중동 전역의 명의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단 72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중동 8,000명의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시간의 수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동 전체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요. 이란 의사협회는 즉시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요청했고 중동 의료진 연수단 파견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러 간 것이 중동 전체의 의료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드 나세리입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13년간 소아외과 전문의로 일해왔어요. 테헤란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샤리아티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후 줄곧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에 전념해왔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란의 의료기술도 중동에서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제가 일하는 테헤란 어린이 병원은 이란 최고의 소아과 병원 중 하나였죠. 수많은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쌓은 경험과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 4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 딸 사라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사라는 4월 15일 새벽 2시 30분에 태어났습니다. 아내 마리암이 12시간의 진통 끝에 낳은 소중한 딸이었죠. 출생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체중 3.2kg, 키 49cm의 건강한 아기였거든요. 병원에서도 완전히 정상이에요. 축하합니다 라고 했죠.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5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거든요. 사라를 집에 데려온 후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평범한 신생아였어요. 잘 먹고 잘 자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새내기 아빠로서 밤에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는 것도 즐거웠죠. 마리암과 함께 우리 사라가 정말 예쁘다며 매일 감탄했어요. 하지만 생후 3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사라의 피부가 조금씩 노랗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신생아에게 흔한 생리적 황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신생아 황달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태어난 지 2에서 3일 후에 나타나서 1, 2주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보통이에요. 마리암, 걱정하지 마. 신생아 황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곧 나아질 거야.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의사로서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황달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자 사라의 피부는 더욱 노랗게 변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라의 대변 색깔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로서 이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달 그리고 흰색 대변은 담도 폐쇄증. 담도 폐쇄증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흘러가는 통로인 담도가 막혀있는 질환이에요. 담즙은 음식물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통로가 막히면 담즙이 간에 쌓여서 간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담즙이 장으로 가지 못해서 대변이 하얗게 변하는 거죠. 이 질환은 신생아 25,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되지 않으면 간경화로 이어져 결국 간이식이 필요하게 되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제 딸이 이런 희귀 질환에 걸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다른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이 질환을 여러 번 봤지만 제 딸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리암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내는 의학 지식이 없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보, 사라가 왜 계속 노래져요? 감기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마리암, 우리 사라를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자.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3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부모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봤는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였죠. 테헤란 어린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CT 촬영까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리암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제 손이 더 떨리고 있었어요. 나세리 박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의 5배를 넘었고 간 효소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담도 조영술에서 담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선천성 담도 폐쇄증이 맞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제가 그동안 다른 부모들에게 해왔던 그 말을 이제 제가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의사로서는 너무나 익숙한 진단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마리암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술? 우리 사라가 수술을 받아야 해요?
아내를 달래면서도 저 자신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의사로서 많은 가족들을 위로해왔지만 정작 제가 그 상황에 처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리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라를 치료해보자. 나도 의사잖아. 우리 사라는 반드시 나아질 거야. 아내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지만 제 목소리에서도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사라는 생후 한 달 만에 첫 번째 수술을 받았어요. 카사이 수술이라고 불리는 담도 재건술이었죠. 이는 일본의 카사이 교수가 개발한 수술법으로 막힌 담도 대신 소장의 일부를 이용해서 담즙이 흘러갈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수술실 밖에서 6시간을 기다렸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수술실에 있었을 텐데 이번엔 그냥 불안해하는 아버지일 뿐이었죠. 마리암과 함께 복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집도이의 말을 들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로서 알고 있었거든요. 카사이 수술이 성공해도 장기적인 예후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수술 후 2주가 지났지만 사라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황달이 심했고 간 수치도 높은 상태였죠. 더 걱정스러운 건 사라가 잘 먹지 않고 계속 보채는 거였어요. 박사님, 카사이 수술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카사이 수술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회였는데 그것마저 실패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동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간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너무 어려서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때부터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이란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어디를 가도 답은 똑같았어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마리암이 매일 울며 지내고 있었어요. 파리드, 우리 사라는 정말 안 되는 거야? 당신이 의사인데 우리 딸 하나 못 구해? 아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의사였지만 제 딸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밤마다 의학 논문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새로운 치료법이나 성공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때 운명적으로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바로 한국의 소아 간이식 성공률에 관한 연구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문을 읽으면서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소아 간이식 성공률이 98.7%라는 거였어요. 이란의 평균 성공률 70%보다 훨씬 높았죠. 더 놀라운 건 수술 건수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한 곳에서만 연간 250건 이상의 소아 간이식을 시행한다는 거였어요. 마리암, 이것 좀 봐. 아내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면서 흥분했어요. 한국에서는 사라 같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마리암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야? 한국에서 우리 사라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곧 현실적인 질문이 따라왔죠. 근데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삼성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건 전혀 몰랐죠. 더 깊이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 의사들의 경험이 압도적이었어요. 이란에서는 소아 간이식이 워낙 드물다 보니 의사 한 명이 평생 10에서 15건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해요. 하지만 한국의 간이식 전문의들은 1년에만 수십 건씩 수술을 집도한다는 거였죠. 이제 희망이 생긴 것 같아. 마리암이 처음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망설이고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선 언어 문제였어요. 한국어는 전혀 모르고 한국 의사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할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해외에서 간이식을 받는다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저희 가족 형편으로는 부담스러웠죠. 가장 큰 걱정은 사라의 상태였어요. 장거리 여행을 견딜 수 있을지, 낯선 환경에서 치료받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지 불안했어요. 아내는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고 했지만 저는 의사로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 동료 의사인 아민 박사가 찾아왔어요. 파리드, 한국에 간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소식이 벌써 병원에 퍼진 거였죠. 아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모한 것 같아. 한국이 의료기술이 좋다고 해도 아직 개발도상국 아니야?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민의 말에 다시 혼란이 왔어요.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거기 의료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까? 언어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확한 치료를 받겠어? 같은 의구심들이 쏟아졌죠. 심지어 저희 부모님들도 반대하셨어요. 파리드, 너무 위험해. 사라가 지금도 힘든데 그 먼 곳까지 가서 고생시키면 어떡해?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리암의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딸아, 차라리 독일이나 스위스로 가지. 한국은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른데 위험하지 않을까? 양쪽 가족 모두 한국행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마리암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사라를 살릴 수 있다면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란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잖아.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이란에서는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답일까? 너무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 그때 인터넷에서 한국의 의료 관광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중동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는 사례들이 꽤 많다는 거였죠. 특히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환자들이 한국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니 한국 정부에서 의료 관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마리암,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대. 통역도 해주고 숙박도 도와준다고 해.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럼 언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네. 하지만 아직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한국에서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동안 쌓아온 사라의 의료 기록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내야 하는데 정확하게 전달될까? 수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사라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거였어요. 복수가 차기 시작했고 호흡이 힘들어 보였죠.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세리 박사님, 사라의 간부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몇 주 안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거든요. 마리암, 한국에 연락해보자. 지금 당장.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우리 사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그날 밤 서울 아산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사라의 모든 의료 기록과 함께 간절한 도움 요청을 담아서 말이죠. 시차 때문에 답변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란 시간으로 다음날 오전 10시에 답장이 온 거였어요.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나세리 박사님, 사라의 케이스를 검토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치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리암이 제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희망이 생겼어. 그때 비로소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우리 사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정말 한국에 가려고? 너무 위험하지 않아? 동료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결심은 굳어져 있었어요. 아민 박사가 마지막으로 만류했어요. 파리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한국 의사들이 정말 실력이 있을까?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민, 고마워. 하지만 이란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잡아야 해. 그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동료들도 제 의지를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어요. 출발 전날 밤 사라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결정이 옳은 걸까? 정말 한국에서 우리 딸을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란에서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마리암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함께 힘내자. 사라는 반드시 나아질 거야. 아내의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네, 우리 사라는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2024년 6월 3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테헤란에서 인천까지 8시간 30분의 긴 여행이었죠. 사라는 특별한 의료 장비와 함께 기내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받아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마리암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이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 인상은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다는 거였어요.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특히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서 사라를 즉시 점검해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나온 김 간호사입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간호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사라의 상태는 어떤가요? 전문적인 질문들을 받으면서 역시 한국 의료진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간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나세리 박사님, 한국에서 머무시는 동안 저희가 모든 것을 도와드릴 거예요.
통역도 제공하고 숙박도 병원 근처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가 정말 복잡하고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였어요. 이란의 테헤란도 큰 도시지만 서울의 역동성은 차원이 달랐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걸어?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건가? 마리암이 창밖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빠른 생활 리듬이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규모가 정말 엄청났거든요. 이란의 가장 큰 병원보다도 훨씬 컸고 시설도 최첨단이었어요. 로비에서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우와, 이게 정말 병원이야? 마리암이 감탄했어요. 저도 의사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란에서 본 어떤 병원보다도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담당 의사인 박 교수를 만났을 때 첫 인상은 정말 젊다는 거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이란에서는 보통 50대가 되어야 이런 중요한 수술을 맡거든요. 혹시 경험이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호 교수입니다. 박 교수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사라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적인 태도였지만 이란에서 익숙했던 나이든 교수님들과는 달라서 약간 불안했어요. 하지만 사라를 진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불안함은 곧 사라졌어요.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사하더라고요. 간 크기가 많이 커져 있네요. 복수도 상당히 차 있고 박 교수의 진단이 정확했어요. 교수님, 사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박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어려운 케이스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아함도 느꼈어요. 이란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위험하다, 어렵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거였죠. 이게 정말 자신감인지 아니면 무모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더 놀라운 건 병원의 시스템이었어요. 사라의 수술 일정을 잡는데 불과 2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란에서는 이런 큰 수술을 하려면 최소 2에서 3주는 대기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빨리 수술 일정을 잡아도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박 교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사라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호텔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어요. 마리암이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치료해줄까? 왜 갑자기 그래? 박 교수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제가 물어봤더니 마리암이 털어놓더라고요. 오늘 병원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혹시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건 아닐까?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다른 환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물론 아기는 없었겠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죠. 마리암, 너무 걱정하지 마. 의료진들은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잖아. 아내를 달래려고 했지만 저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다음날 병원에서 더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가 드러난 거였죠. 한국에서는 환자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란에서는 보통 남편이 의료 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세리 박사님, 한국에서는 부모 양쪽의 동의가 모두 필요해요. 아이의 안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담당 코디네이터가 설명해 주었지만 문화적 차이를 느꼈어요. 마리암은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좋다고 했어요. 여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둘 다 사라의 부모인데 함께 결정하는 게 맞지. 아내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이란과는 정말 다른 문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 전날 밤 박 교수가 직접 병실로 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 수술은 약 8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복잡한 수술이지만 저희 팀이 충분히 경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런 수술을 몇 번 정도 해보셨나요? 박 교수의 답변에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만 200번 이상 했고 저희 팀 전체로는 작년에만 150건 정도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상상도 못할 숫자였어요. 이란의 가장 유명한 간이식 의사도 평생 50건 정도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그때서야 한국 의료진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박 교수가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포기를 잘 안 해요.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란에서는 위험하다고 포기했던 수술을 한국에서는 계속 시도하면서 경험을 쌓아온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암이 박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사라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사라는 아직 어리니까 회복력도 좋을 거고요. 그날 밤 사라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까? 한국에 온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리암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사라는 반드시 나아질 거야. 한국까지 온 게 헛되지 않을 거야. 아내의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그래, 우리 사라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2024년 6월 10일 오전 7시, 드디어 사라의 수술날이 왔어요. 수술실로 사라를 보내면서 마리암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사라야,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힘내자.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박 교수팀의 체계적인 모습에 감탄했어요.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간 절제 부분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이란에서는 수술 중간에 이런 업데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냥 수술이 끝날 때까지 아무 소식 없이 기다려야 했거든요.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술 과정이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들에 중계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박 교수가 수술 전에 설명해 주었거든요. 오늘 수술을 유럽 몇 개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른 나라 의사들이 우리 딸 수술을 봐야 하나요? 박 교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간이식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고 싶어 해요. 사라의 케이스가 교육적 가치가 높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이란에서는 절망적이라고 했던 사라의 상태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케이스였다는 걸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수술 4시간째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정말 집중해서 하고 계세요. 그때 복도에서 다른 의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케이스 정말 어려운 거잖아. 박 교수님이 해낼 수 있을까? 글쎄, 간 손상이 이미 많이 진행됐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더 긴장됐어요. 한국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수술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리암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박 교수님을 믿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와서 걱정해봐야 소용없었죠. 수술 7시간째 정말 극적인 순간이 왔어요. 박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사라가 정말 잘 견뎌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암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정말요? 우리 사라가 괜찮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박 교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새로운 간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수술을 지켜본 유럽 의료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거였어요. 실시간으로 12,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시청했는데 모두 한국 기술에 감탄했다고 해요. 박 교수가 보여준 태블릿에는 각국 의사들의 댓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기술들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국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하다 같은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핀란드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포기했던 케이스를 한국에서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라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작은 몸에 여러 관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사라야, 아빠야. 이제 괜찮다. 사라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마리암은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기적이야. 우리 사라가 살아났어. 수술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라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였어요. 박 교수가 보통 이런 큰 수술 후에는 2에서 3일 정도 의식이 없는데 사라는 회복이 정말 빠르네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술 3일째 사라가 우유를 먹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 속도로 회복하는 아이는 드물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우리 사라가 다시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국과의 의료 교류를 요청해왔다는 거였어요. 사라의 수술을 본 후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나세리 박사님, 사라의 케이스가 유럽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박 교수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한국 의료진 연수를 요청해왔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이란에서 절망적이라고 했던 우리 딸의 수술이 유럽 전체 의료계를 놀라게 했다니 말이에요.
사라가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니라 의학사에 의미 있는 케이스가 된 거였어요. 마리암이 우리 사라가 정말 유명해졌구나라고 말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사라가 매일 보여주는 밝은 미소였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퇴원 허가가 떨어졌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빨리 퇴원해도?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박 교수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이제 집에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모두 나와서 사라를 배웅해 주었거든요. 사라야, 건강하게 자라라.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마리암이 말했어요. 여보,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어. 만약 이란에 그냥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사라는 지금쯤. 그날 밤 사라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단순히 의료기술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 도전하는 용기를 보여준 거였어요. 며칠 후 정말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사라의 케이스가 국제의학 저널에 실린다는 거였어요. 오리안 소아관 이식 성공 사례 이란 출신 아기 사라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우리 사라가 의학 교과서에 나온다니. 마리암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란에서 절망적이라고 했던 우리 딸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거였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저희에게 준 건 단순히 의료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희망이었고, 용기였고,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가족들에게 그런 희망을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한 달을 더 머물면서 사라의 회복 과정을 지켜봤어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생후 4개월 된 사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여보, 사라가 웃고 있어. 마리암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라의 밝은 미소였거든요. 그동안 아파서 표정이 없었던 우리 딸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박 교수가 정기검진을 하면서 말했어요. 사라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새로운 간이 완전히 적응했네요.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이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살 수 있을지 의문이었던 우리 사라가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정말 한국에서 받은 기적이었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핀란드 의사협회에서 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세리 박사님의 딸 사라를 통해 한국 의료기술의 놀라운 수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포기했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해 주신 한국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르웨이 소아과 학회에서도 편지가 왔어요. 사라의 수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과의 의료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박 교수가 사라 덕분에 한국과 유럽 간의 의료 교류가 활발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딸이 단순히 치료받은 게 아니라 국제의료협력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마리암이 사라야,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고 말하면서 딸을 안았어요. 사라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통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란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에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제게 한국에서 연수를 받지 않겠냐고 제안한 거였어요. 나세리 박사님, 한국에서 소아 간이식 기술을 배우고 이란에서 전파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란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잠시 시간을 주세요. 이란에 돌아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교수가 언제든지 환영해요. 나세리 박사님 같은 분이 한국에서 배우고 가시면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한 제안이었죠.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웅 나왔어요. 병원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알게 된 다른 환자 가족들도 왔어요. 사라야, 건강하게 자라라.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단순히 의료기술만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테헤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사라의 이야기가 이란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던 거였어요. 파리드, 정말 기적이야. 제 아버지가 사라를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살 수 있을지 의문이었던 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게 정말 기적 같았던 거죠. 병원 동료들도 놀라워했어요. 한국 의료기술이 정말 이렇게 대단해?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겠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국 의료와 이란 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기술적인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마음가짐이에요. 한국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기자가 다시 물었을 때 저는 박 교수의 말을 떠올렸어요. 한국 의사들은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높은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청자들이 한국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 이란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댓글들을 남겼어요. 정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몇 주 후 정말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란 정부에서 한국과의 의료 교류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사라의 케이스가 계기가 되어서 두 나라 간의 의료 협력이 본격화되는 거였죠. 사라야,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9개월 된 사라를 안고 있으면서 말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두 나라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연수를 결정했어요. 6개월 동안 서울 아산병원에서 소아 간이식 기술을 배우고 이란에 돌아와서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마리아미 여보, 좋은 결정이야. 사라 덕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가족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잖아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2025년 3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안고 가는 여행이었죠. 사라도 이제 11개월이 되어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6개월간의 연수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수술 기법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까지 말이에요. 연수가 끝나고 이란으로 돌아와서 테헤란 어린이 병원에 소아 간이식 센터를 설립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이란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수술을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박사님, 정말 대단해요. 이란에서도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니. 동료 의사들이 감탄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이란 아이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했어요. 그 중에는 사라와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도 많았어요. 이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케이스들을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구해낼 수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치료한 아이의 어머니가 박사님, 저희 아이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사라라는 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 덕분에 박사님이 한국에서 배워오신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제 딸 사라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어서 저도 한국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럼 사라에게도 감사드려야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현재 사라는 2살이 되어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다니고 웃고 장난치면서 말이에요. 가끔 사라를 보면서 생각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를 말이에요. 마리아미 여보, 사라가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이 아이 덕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는지 몰라라고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요.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유럽 소아과 학회에서 사라의 케이스가 공식 교육 자료로 채택되었다는 거였어요. 한국식 소아 간이식 기법의 성공 사례 이란 아기 사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우리 사라가 정말 유명해졌구나. 마리암이 자랑스러워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사라가 매일 보여주는 밝은 웃음이 가장 소중해요. 며칠 전 박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세리 박사님, 사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이란에서 수술하신 아이들은 다 잘 되고 있고요. 여전히 저희 가족을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사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도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을 때 박 교수가 그게 바로 의료진의 보람이에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또 다른 생명들을 구하는 길이 되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라 한 명을 구한 것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을 구하는 길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기적이 이제는 이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였죠. 요즘 저는 이란의 젊은 의사들에게 한국 의료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연수받을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세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박사님, 한국 의료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기술도 훌륭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해보려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지금도 사라를 안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었고 저에게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거든요. 마리아미 사라야, 한국 선생님들께 인사해볼까? 사라를 살려주신 분들이야 라고 말하면 사라가 방긋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도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이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라를 통해 시작된 한국과 이란의 의료 교류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건 의료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생명을 구하려는 인류애였죠. 지금까지 이란 의사가 한국에서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술로 한 생명을 구해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의료정신 덕분이었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